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의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공백기 관련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백기가 있으신 분들이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 때 내가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내가 면접장에 가서 그 공백기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위 그냥 취준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만 그냥 흘려보낸 것 같고, 공백기 때 뭐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받게 되면 야, 내가 뭔가 이렇게 꺼낼 게 없구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후자 쪽에 관련된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꾸며서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 좀 빠지실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솔직한 부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되 면접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의 느낌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백기가 뭐 1년 있었다, 2년 있었다, 그래서 면접관에 떨어뜨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자세와 태도, 소위 좀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공백기가 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좀 위축되어 있고 뭔가 좀 약간 소극적이야. 그렇다면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좀 약간 시행착오 겪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좀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공백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취준만 한 겁니다. 아니면 취준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인적성에서 계속 떨어진다라거나, 필기에서 계속 떨어진다라거나,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즉 그냥 하나하나의 전형을 하느라고 내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자기소개서 100개 썼습니다, 200개 썼습니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필기 문제집 이렇게 풀었습니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처음에 면접관님, 제가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라고 먼저 면접관이 얘기했던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면접관이 들을 거 아닙니까? 너는 왜 공백기가 생겼니? 면접관님, 제가 사실 취준을 처음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가 내 발목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는지 좀 파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법 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또 필기다라고 한다면 필기에서 어느 전형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나는 이 회사를 너무나 오고 싶어서 그걸 관련된 준비를 뭐 몇 번을 했다는 둥, 얼마나 했다는 둥, 그 다음에 면접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스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좀 강화하는 데 시간을 좀 보냈다는 등의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꼭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글을 쓰는 부분이 있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오히려 이번을 기회 삼아서 그런 역량들을 좀 기르는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면접장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면접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잘 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라는 식으로 좀 클로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위 뭐 행시를 준비하셨던 분, 아니면 뭐 공문을 준비하셨던 분, 아니면 뭐 의전을 준비하셨던 분 등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 타겟팅을 해놓으시고 한 2년, 3년 정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다.
하지만 나는 나한테 스스로 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등 딱 시간을 부여해서 노력을 했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좀 그쪽에 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취준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지만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끈기를 배우게 되었다. 아니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싶을 정도의 열정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운 이러한 나의 끈기나 열정 등을 바탕으로 이 취준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렇게 면접장에 오게 되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힘든 시기가 온다라고 본다.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겪었고 앞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구력이라고 할까요? 나의 끈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공백기가 있다고 떨어뜨린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순수한 호기심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끈기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당혹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빨리 이걸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 그 자체를 말씀하실 때 너무 팩트만 얘기하면 면접관이 느꼈을 경우에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입장에 100% 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약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이해할 수 있는 취준생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직을 공부했던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관과 공감을 하게 좀 만들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눈빛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면접관들도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결코 마이너스를 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플러스를 여러분들한테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백기가 많으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면접은 절대 정답 얘기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면접은 절대 그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의 당락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라.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며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빕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